일주일 신나게 보냈어? 이제 졸업사진 찍는 시즌인 것 같은데, 얘지? 아, 그래, 가서. 피곤해? 졸업사진 찍고, 그래서? 아이, 뭐. 우리 유형별 교재부터 같이 볼 건데, 이거 받았었어? 아니야? 이거랑 개념 지금 통역 쪽 개념 조금 공부해봤어? 앞에? 어때? 아직 안 해봤어? 오늘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복습하면서 따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도 큰 지장은 없어. 근데 한 다음에 그 뒤에 시간에 앞에 다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줄게. 그래서 지금 독립종속만 좀, 독립종속이랑 앞에 개념 조금 다시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일단 하면서 같이 해보자. 요거 이론책이고, 요거 유형서고, 이거는 이제 기출이고, 이렇게. 이 숙제 다 한 거야? 인증을 다 한 친구가 별로 없는데?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우선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부분에서 질문 있는 거 먼저 같이 정리하고 나서 오늘 공부할 부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숙제가 180번까지 풀기였거든. 180번까지. 180번까지 풀 때 좀 헷갈렸던 개념이나 안 됐던 문제들 있으면은 같이 해볼 테니까 좀 질문을 좀 지금 해줘. 하면서 개념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연속 확률 변수 진도 다 나가고 또 대표 문제들 같이 풀어볼 거거든. 그렇게 쭉 해보도록 할게요. 채점 했어? 아직 아니야? 상진이 뭐 질문 없었어? (155번) 155번? 뭐 다른 반에서 나왔던 거 많이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각자 질문 있는 걸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 좀 덜 돼 있어? 민지 질문 있어? 127? 179? 이번 달에 밀리면 안 돼. 이거 5월 달에 다 끝내야 돼. 다 끝내고 우리 이제 수능 특강 넘어가고 또 내신 문제 많이 풀고 해야지. 하니까 밀리면 안 돼. 보충을 빨리 불러야 되겠어. 이제 이번 주 바로 안 되는 친구들 클리닉을 불러야 되겠는데. 한번 이따 확인을 해볼게, 숙제를. 그게 걱정이 돼서 미리 인증하라 했던 건데 좀 안 푼 것 같다. 127번을 먼저 봐볼게. (127번에) 흰 공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의로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처음으로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꺼내는 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 확률 변수 관련해서 분포표를 잘 만들자요. 그치? 근데 확률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확률 변수? 그 문제에 따른 확률 변수를 먼저 잡는 게 기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근데 흰 공 2개 있고 검은 공 4개 있는데 처음에 딱 뽑았는데 흰 공이 나와버리면은 그건 이제 그냥 끝난 거야. 근데 한 개 뽑았는데 흰 공 나왔으니까 이 시행은 그냥 마감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서 몇 개까지 지금 잡아볼 수 있냐면은 계속 흰 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뽑을 때마다 검은 공이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5개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4개 검은 공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흰 공 뽑으면서 끝나면 이제 5개가 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끝이지. 6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해돼? 6? 그치? 검은 공 4개 뽑고 마지막에 흰 공 1개 뽑는 게 이게 온 거고, 여기 4라고 하는 숫자는 앞에 검은 공 3개 뽑고 마지막에 흰 공 1개 뽑고 이렇게 지금 끝난 거라 보면 돼. 그치? 그거를 먼저 분포표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앞에서부터 해보면 여기 이거는 그냥 차례차례 이렇게 쓰면 되거든. 처음에 6분의 2인 거야. 6분의 지금 이렇게 6분의, 그치? 그 다음에 이 상황은 뭐냐면은 여기 검은 공 먼저 딱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흰 공을 이렇게 지금 뽑는 상황인 거죠. 2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방률로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6개 중에 4개를 먼저 뽑아. 그 다음에 5개가 남았지? 5개 중에 2개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은 좀 곱했을 때 30분의 8, 뭐 15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나머지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세 번째 거는 B, W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여기는 6분의 4에 그 다음에 5분의 3 하고 마지막에 4개 중에서 2개를 꺼낸 형태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 내가 예시를 하나 이렇게 들어볼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 흰 공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있어.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이렇게 있는데 내가 2가지 방법으로 공을 한번 뽑아볼게. 첫 번째는 어떻게 공을 뽑을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흰 공을 먼저 뽑았어. 흰 공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뽑았는데 또 흰 공을 뽑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을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볼게. 그치?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처음에 흰 공을 뽑는 거는 4분의 2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흰 공을 뽑을 거는 지금 다시 안 넣는 거야. 뽑은 거 다시 안 넣는 거. 비보원 추출이 하면은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내가 두 번째 뭐 해볼 거냐면은 여기서 그냥 공 2개를 한꺼번에 뽑을게. 한꺼번에 뽑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 알고 있거든? 4시 2분의지. 4시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2개를 다 뽑아야 돼. 그치? 그럼 이거 2C 이렇게 주면 돼. 숫자를 한번 비교해봐. 6분의 1이지. 6분의 1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에 보면 6분의 1이지. 그치?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흰 공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흰 공 뽑는 거 있잖아. 이거를 동시에 흰 공 2개 이렇게 뽑았는데 동시에 흰 공 2개가 나오는 거나 그냥 여기서 하나씩 뽑는 거나 이 계산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보건 추출이라서 그렇거든. 그치? 하나 뽑고 그 다음 하나 뽑고 그거랑 그냥 이 네 개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2개를 뽑는데 그냥 하나 뽑으면서 하나 더 이렇게 뽑았다 생각해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똑같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그 계산을 왜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이 5개 정도 되면은 약간 계산이 하기 싫어지거든. 그치? 6분의 4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3분의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뽑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 일단 한번 해볼까? 얘 해보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졌고 15분의 1이네 1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 그치? 근데 이거 말고 뭐도 한번 해볼 거냐면은 그냥 6개 중에서 일단 먼저 4개를 뽑을게. 4개를 뽑는데 사시상 검은색 4개를 한꺼번에 그냥 다 뽑아버려. 검은색 4개 한꺼번에 뽑고 마지막에 흰 공 2개 남았으니까 2분의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지금 6C2면 15분지 15분의 1인 거잖아. 얘도 15분의 1인 거죠. 이 계산이 나온다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는 지금 어차피 우리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해보면 둘이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 더하는 거지. 그게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니까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좀 전에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주고 이렇게 하면 분산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지? 그 다음에 155번으로 가봐요. 155번. 이 155번 문제는 막 이거 못 풀었다라고 해서 막 너무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이 문제는 확률에 관련한 문제가 자체가 어려웠었다기보다도 그냥 이 도형의 해석이 좀 어려웠던 거니까 이거 그냥 배워가면 돼. 이거는 이렇게 정육면체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은 뭐냐면은 그냥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이 확률 변수를 먼저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확률 변수.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어떤 삼각형의 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서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 그치? 그 삼각형의 넓이들을 본다 하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먼저 접근을 해봐. 한 면 위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때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잡아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잡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게 지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한 모서리는 공유하고 있대. 나머지 한 점은 다른 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면에 이렇게 있는 거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런 게 지금 있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예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야. 그러면 이런 경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따져보면 된다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경우를 다 따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각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S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1인 거니까 1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그치? 승호 괜찮아? 커피 줄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커피가 있네. S는 2분의 1. 그 다음 여기 이 길이가 지금 루트 2잖아. 루트 2, 지금 1인 거니까 얘는 루트 2. 이렇게 해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지금 쓰면 되고. 그치? 마지막 거는 이거 지금 정삼각형이거든? 한 변의 게 루트 2. 루트 2인 거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가 아니라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3의 루트 2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걸로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 먼저 써줘.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루트 2. 그리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되고, P값.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P값은 그냥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경우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전체 점의 개수가 지금 8개거든. 지금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요거 지금 몇 개인지 세보면은 이 한 모서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2개 있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쪽에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2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2개.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금 4개가 된다는 사실이었어. 이렇게. 한 면에. 그치?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는 거 의미 없어. 그럼 겹쳐, 이거는. 이거 기준 해버리면은. 4개가 있고, 전체 면은 지금 총 몇 개가 있냐면은 6개가 있잖아.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삼각형의 개수를 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 해보면 여기는 8C 3분의 한 다음에 이 한 모서리에 대해서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지. 이렇게. 지금 2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2개가 있는데 전체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냐? 12개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된다. 그치? 난 이해했어.
마지막 거는 그냥 전체에서 빼면 돼. 8C3이 56이거든. 56에서 24 두 개를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되는 상황인 거니까 마무리해보면 56분의 24. 여기는 56분의 24. 그리고 여기는 56분의 8.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머지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문제를 못 풀겠다가 아니라 확률 변수를 잘 잡고 있나? 확률을 내가 각각 잘 찾고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나머지 부분은 이 49x 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 계산은 49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다 더하면 이거 나오니까 거기다 곱하기 49하고 더하기 1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179번을 하나 더 가봐요. 이 비누의 불량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치? 근데 요거는 일단 비누의 불량률이 12분의 1. 그 다음에 포장할 때 상자의 불량률은 7분의 1이래. 상자의 불량률은 7분의 1.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196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시행 횟수인 거야. 196개. 196개의 상품 중 비누와 상자가 모두 정상인 상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계산은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비누가 정상이면서 동시에 상자도 정상이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비누를 정상적으로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계산해보면 14분의 11이란 말이야. 14분의 11. 그치? 그때 확률 변수 x를 할 때 2x 빼기 v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너희한테 추천해주는 시행착오는 뭐냐면은 이 시행착오를 자꾸 몇 번 해봐야 돼. 이게 이항분포라는 생각이 처음에 안 들 수가 있어. 이항분포 단원이 아니면. 그치? 근데 그때 이항분포로 너희가 연결할 수 있는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은 얘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 정상인 상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 했으니까 이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포기하게 돼. 왜냐면 지금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2고 하면은 이게 196까지 써야 되거든. 그치? 이미 이거 이상한 거. 이렇게 하고 각각에 들어가는 이 확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확률 있잖아? 이거 지금 하나하나의 확률들은 다 뭐냐면은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치? 이게 14분의 11이 항상 고정이거든. 정상인 확률이.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196C1에 그 다음에 14분의 11에 1승에 14분의 3에 195승이야. 그치? 이거 하나 계산하기도 벅찬데 곱하고 곱해서 이 197개 다 곱한 다음에 더해야 EX가 나온다. 그거는 우리한테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몇 번 경험해보면 이항분포 문제구나 연결시킬 수 있어. 이항분포 문제는 그러니까 이항분포 계산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 눈치를 못 채서 못 풀어 그냥. 그치? 근데 이거 지금 눈치를 챌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이 독립시행이야. 이 확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횟수가 너무 많아. 그치? 그럴 때는 이항분포 배움 개념으로 연결시켜보는 거지. 이게 이건 거야. 196에 14분의 11? 여기 지금 이항분포 상황이거든.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공식이 나와 있으면 이 공식을 또 외워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공식에 대해서. 왜 공식이 감사하냐면은 이 BMP라고 하는 거는 수학자들이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 EX라고 하는 건 그냥 N 곱하기 P 하면 되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강력한 공식이라는 생각해야 돼. 뭘 어떤 불편함을 덜어준 거냐면은 이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해야 되는 상황을 생략하게 해준 거라고. 그치?
말도 안 되게 쉬운 공식을 준 거라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Vx는 MP의 1-P인 거니까 요거 지금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치? 요것만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문제에서 2x 빼기 Vx라 했으니까 이 계산 다 하지 말고 그냥 결론은 2x라고 하는 거는 196 곱하기 14분의 11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Vx라고 하는 거는 196 곱하기 14분의 11에 곱하기 14분의 3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이항분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줘. 이번 시험의 메인이야. 점점 확통으로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사람 없어? 수능 때 확통. 그 아니야? 미적분이야? 배신하지 않아? 미적분을? 그래도 모의고사 작년 육모, 재작년 육모 이런 것들 계속 풀어보고 있잖아. 할 때 확통도 한번 풀어봐. 미적분이랑 한번 비교해봐. 혹시 또 아니 물론 미적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미적분 수업 가가지고는 미적분을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고, 확통 수업에서는 확통 열심히 해 이렇게 둘 다 열심히 해야지. 여기 질문을 좀 너무 오늘 안 했는데 이거 체킹 때 다시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오늘로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보충을 부를게. 클리닉을 불러서 평일에 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이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근데 이론 설명을 할 건데 뭐부터 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개념을 연결시키는 걸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부터 그냥 차근차근 보면 되겠어. 예지도 여기서부터 좀 더 이렇게 잘 보면 돼. 그냥 개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쭉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우리 개념의 연결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그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P, B바 A가 있으면 이거는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B가 일어날 확률인 거. 그치? 그리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본다라면은 요렇게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원래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체에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분모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여기를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었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로 간 거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거였지? 독립종속으로 간 거. 독립종속으로 갔다. 그치? 이렇게 둘이 서로 대조가 되는 개념을 이렇게 했어. 그치? 독립은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라 했냐면은 이거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이 공식이 나왔던 원리는 어디에서 설명을 한 거냐면은 애초에 독립의 정의야. 그치? 독립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B바 A라고 하는 거는 PB다. 이게 지금 독립의 정의였다. 요렇게. 그치? 이게 외우지만 말고 이 의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치? 근데 내가 오늘 지금 아침을 안 먹었어. 아침은 원래 안 먹어. 어쨌든.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거랑, 그 다음에 지훈이 아침 먹었어. 지훈이가 아침을 먹어서 배가 부른 거랑, 이게 지금 내가 먹어서 배가 고프고 지훈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안 먹어서 지훈이가 배가 고프고, 이게 지금 전혀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는 주사위로 내가 예시를 들기도 했었어. 어떤 예시였냐면은 여기 이렇게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률이랑 그냥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동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치? 이런 사건들을 우리 독립사건이라 얘기한다라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면 돼. 그치? 그리고 이 공식을, 이 정의를 이용하면은 얘가 어떻게 바뀐다 얘기했던 거냐면은 요거 있잖아, 요게 P, B 바 A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 P, B 바 A는 P, B로 바꿀 수 있지. P, B로 바꾸고 나면은 P, B 곱하기 P, A. 얘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요거는 P, A 교집합 B가 된다. 이런 공식이 나온다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종속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둘이 같지 않을 때인 거야. 둘이 얘랑 같지 않은 게 종속이다. 이렇게 해서 내신 시험에서는 이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묻기도 하고 그냥 그 자체를 계산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충분히 더 연습을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이 배반 사건은 독립종속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 수고는 안 돼. 배반 사건은 독립종속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 종속에 속한다를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하고 있지. 역시 상준이 필기를 잘해. 기억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그치? 배반 사건은 종속에 속한다. 요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 원리는 뭐였던 거냐면은 원래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B가 요게 지금 일어나지 않을 때, 그치?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이렇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 얘기해도 되고 집합으로 본다. 그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럼 B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치? B 사건이 일어나면 A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서로 너무너무도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이거는. 그치?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면 독립일 수가 없다고. 두 사건은. 그치? 두 사건은 종속적으로 가는 상황인 거니까 이 종속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연결된 개념이 뭐였냐면은 이 독립 시행이야. 이 독립 시행이었던 건데 이 독립 시행은 반복해서 시행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지. 동일한 시행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공식이 이거였다. NCR에 그 다음에 P의 R승에 1-P의 n-Rs.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특히 요 NCR이라고 하는 공식이 왜 붙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 그치? 이거 뭐 이렇게 주사위가 아니라 뭐 주사위로 예시를 들면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상황인데 4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을 1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에 3승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생각한다라면은 4C를 앞에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했던 이 사실이 중요한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 초반에는 좀 개념을 자꾸 누적 설명하면서 완전히 그냥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예지 조금 따라오고 있어. 이거 다시 또 따로 알려줄게. 그냥 이상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게 이산확률 변수는 이거는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니까 잘 알려주지 않는 거고 뭐 이게 선생님들 강의에서도 굳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상황인 건데 야 이게 좀 정리가 되게끔 다시 한번 알려줄게.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너희가 생각하면 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알려주냐?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자꾸 이 상황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알려주는 거거든. 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500원, 그 다음에 1000원, 그 다음에 1500원 이렇게 있어. 근데 각각이 P 값이 뭐라고 됐냐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거는 이산확률 변수에 관련한 확률 분포표의 훌륭한 예시인 거야. 이거는. 이거 괜찮지 이거. 그치? 그리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뭐 X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가 뭐 0, 1, 2가 있으면은 그
그때 P값이 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수많은 확률 변수 분포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특이하게 어떤 상황이 독립시행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독립시행은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서 X 잡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0, 1, 2 지금 이렇게 됐다라면은 이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상황으로 딱 확률이 고정돼 있어. 그치?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걸로 정해져 있는 거. 이걸로. 그치? 이걸로 정해져 있는 게 독립시행 이렇게 보면 되겠다. 지금 이걸로 얘네들 이 확률들은 정의할 수 없잖아. 그치?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하게 이렇게 횟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어. 독립시행.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개념으로 연결이 된 거냐면은 이렇게 연결이 된 거. 이항분포로 연결이 된 거. 이항분포. 그치? 근데 이항분포는 그 독립시행이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랑 어떻게 다르냐? 다르냐가 사실은 아니지. 다르냐가 아니라 이항분포는 일단 요런 상황 본다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 사건의 시행을 시켰을 때 실제 일어나는 사건의 횟수 있지. 사건의 횟수를,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있지. 이거를 확률 변수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이항분포. 그치? 그러면 안 그럴 때도 있나요? 있어. 이런 거 있지. 500원, 1000원, 1500원 이건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아닌 거잖아. 그치? 이건 그냥 금액이라고, 금액.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표라고 보면 되지. 근데 그 중에서 되게 특이하게 3번, 2번 던졌는데 뭔가 2번 시행했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날 때, 2번 일어날 때. 이렇게 사건에 대한 확률 변수를 애초에 사건이 일어난 횟수로 정해준다라면은 그게 이항분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설명했던 거의 요지는 뭐였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도 0에 일어나는 경우에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치? 여기 들어가는 거는 1에 일어날 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고, 여기는 2에 대한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고,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를 다 모아놓고 나면은 얘가 이항분포의 상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그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BNP로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부를 수 있다. 라고 했던 것까지 연결시켜주면 되겠어. 잘 기억해놔, 이거? 헷갈리니까.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일단 표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이산 확률 변수의 요 상황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상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P값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3 하면 지금 1이 나오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은 이게 정말 연결되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안에 있는 요 면적이 있지. 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0부터 4까지라고 지정을 해주면 얘 무조건 여기가 1이어야 돼. 확률이,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기 K라고 줬을 때 K 값을 바로 대답할 수 있거든? K 얼마일까? 이렇게 되면. 얼마야, K? 대답할 수 있잖아. 2분의 1. 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K 한 게 1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K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민준아 이거 잘 들어봐.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개념은 좀 조심해야 돼. 여기가 만약에 뭐 1 정도로 이렇게 해보자.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로 바뀌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 Y축, 세로축이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그치? 이 확률이 1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인 도수의 차이를 그냥 반영을 한 것 뿐이지 이게 실제로 확률을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우선 여기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내가 바로 정규분포 설명을 할게. 좀 풀면서 같이 해보자. 내가 뭐 설명만 너무 하기 기니까 잠깐 풀면서 정규분포 설명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되겠어. 여기 181번이나 186번 두 개 풀고 내가 정규분포 설명을 바로 할게요. (181번) 바로 해볼게. 이 문제 풀 때 계산 방식을 두 가지로 알려줄 건데, 이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고 2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직선으로 보이지? 2a 곱하기 x 플러스 2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함수인데, 이거 내려가면 말이 안 되지. 확률은 항상 넓이가 1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해보자.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주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해. 확률 변수의 범위를 정의역인 거지. 이게 마이너스 1과 2 사이로 딱 제한을 해줬어.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이 넓이가 그냥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저 안에 들어가는 넓이가. 주황색 선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여기서 우선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2a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2a인 거니까 8a야. 요 지점이 지금 8a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돼. 그치? 한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a 더하기 8a 2a 더하기 8a를 해주고 거기에 곱하기 요 3을 해주면 되겠지. 3 요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됐는데 요 값이 S가 1인 거야. 이렇게. 이걸 지금 계산을 하면 되는 상인 거야. 그치? 그러면 따라서 A 값이 15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어. A는 15. 이렇게. 그치? 근데 이 계산 말고 두 번째 계산 방법을 꼭 알고 있어. 왜냐면은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게 복잡하거나 귀찮을 때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 요 두 번째 방법도 잘 봐봐요. 뭐냐면은 여기가 요 작은 삼각형 있지.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넓이 비가 몇 대 몇일 것 같아? 딱 길이 비 봐, 길이.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4지. 그치? 그럼 높이 비도 1대 4잖아. 그러니까 1의 제곱 대 4의 제곱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는 여기 이만큼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16분의 1인 거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넓이 바로 알 수 있지. 이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곱하기 16분의 15다라 이렇게 처리를 해줘도 되겠어. 1 빼기 16분의 1로 처리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계산 방법을 하나 더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 S라고 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그냥 4 곱하기 그 다음에 8A잖아. 8A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16분의 15를 한 거. 요게 1이다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볼게. 이제 이게 오늘의 메인 메뉴야. 이거 이제 정규 분포를 잘 봐야 돼. 일단 정규 분포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그러니까 종모양이라 생각을 하면 돼. 종모. 몇 쪽이냐면은 우리 이론책에서 몇 쪽이지, 성준아? 40. 40쪽. 40쪽 보면 돼, 40쪽. 이 정규 분포에 관련한 그래프를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항상 이 정규 분포에 대한 그래프는 중심이 평균이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쪽이, 요 축이 정근선처럼 생각하면 돼. 이거 한없이 0으로 가고 이쪽도 한없이 0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보면 된다. 그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함수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좀 써놓을게. 루트 2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2에 2 시그마 제곱분의 하고 위에는 x 빼기 m의 제곱을 이렇게 지금 붙이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 fx에 대한 식 전혀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이거 한번 써놓고 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봐보도록 하자.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여기서 예시를 들어볼게. m 값이 만약에 70점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2야.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 이 자리를 2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 2라고 바꿔주고 m 자리가 70이 들어가고 여기 이 시그마 자리에 이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각각의 fx 값은 뭐가 되냐면은 어떤 특정 x 값을 대입해. 80이면 80 여기다 대입하는 거. 그치? 그때 함수 값이 나올 거고, 90이면 90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함수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이 여기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됐어요. 만화살 이렇게 붙어 있거든. 이 부분이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거든. 만약에 m 값이 70으로 똑같아. 70으로 똑같은데 시그마 값이 4라고 하면은 그럼 그 함수는 얘보다 더 이렇게 찌부될까 아니면 이 높이가 더 올라갈까? 한번 내가 알려준 적이 없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봐. 민준이도 한번 생각해봐. 이 표준 편차 2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분산 얘 제곱이 되는 거고, 분산이 얘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이쪽이 지금 분산이 더 커. 그치?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더 넓게 퍼져 있을까? 아니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렇게 가까이에 분포해 있을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이게 대답할 수 있잖아. 현서, 뭐야? 더 퍼져 있겠지. 그치?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을 기준해서 더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높이가 낮아져. 높이가 낮아지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요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요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m 값이,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4로 여기서 한번 추가로 설명해 보면 시그마 값이 2로 고정이 됐는데 m 값이 80이다라면은 그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 똑같은 모양이고 여기 요 자리가 80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예시로 들으면서 좀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 그리고 우리한테 정적분을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항상 이 밑에 있는 원래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인테그랄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 지금 나와 있는 확률 변수에 따라서 정적분을 해줘야 돼. 근데 그 값은 이 밑에 값은 항상 1이다라 생각하면 돼. 넓이인 거니까. 그치?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193번이랑 200번이랑 두 개만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193번, 200번 두 개만 한번 해보세요. 이론 설명할 게 막 많지는 않아.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 (193번) 상황이 이해가 돼? 난 됐어. 아니야? 193번 상황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 이 보면은 m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전혀 뭔지를 안 알려줬어. 그러면은 이 m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을 잡아보는 거야. 시그마 제곱 이렇게 잡았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x가 m보다 작고 나갔다는 확률이 0.5냐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야, 그냥. 왜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체 1이잖아. 1이면 여기가 0.5고 여기가 지금 0.5인 거거든. 이렇게 양쪽이 지금 0.5, 0.5. 그러니까 m보다 작고 나갔다면 그거는 이제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는 a 값이 m보다 클 때야.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데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a가 m보다 클 때, 그치? 다 확률 변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되냐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그때 확률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 여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내가 지금 표시한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 있지, 그치? 거기에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이만큼 절반이 0.5잖아. 0.5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은 여기 px가 m부터 해서 a까지의 이 확률을 추가로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여기 0.3이야. 여기가 0.3 이렇게 됐으면 이 계산 결과는 이 부분이 0.3이면 0.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가 0.3이면 나머지 0.2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그치? a 값이 m보다 크나 클 때인 거니까 이제 클 때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면 되겠다. 난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디귿 상황을 봐보면 디귿 상황은 여기다 그냥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M이야. 이렇게 봤을 때 A가 B보다 클 때 X가 A랑 B 사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근데 A, B가 이거는 어디가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 만약에 A가 지금 이렇게 있어. B가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A부터 B까지 이 확률 있잖아. 이만큼 지금 구하러 한 거거든. 요거 지금 구하러 한 거. 그치? 저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전체 저 끝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 그 다음에 저 끝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이거 이해됐어?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요만큼의 넓이에서 뭘 빼면 되냐? 이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나온다 볼 수 있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상준이 200번 됐어. 200번 답만 한번 빠르게 구해볼까? 답이 얼마일까 이거? 200번. 바로 보여? 그 표를 보면은 표에서 이제 의미하고 있는 바를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M이야. 이걸 지금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면 여기 문제에서 M부터 X까지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인을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 이런 부분을 또 갖다 했을 때 M 플러스 3 시그마.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얘기야. 이 넓이가 지금 얼마인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런데 그 표의 의미를 보면 이거야. 여기 표에 있는 의미들은 전부 다 M부터 해서 X까지의 넓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M부터 해서 X. M부터 X까지인 거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요 지금 내가 색칠하고 있는 여기 0.341선이다 이렇게. 이 부분. 여기가 0.341선이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냥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이야. 항상 M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니까 요만큼. 요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0.477이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0.47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치? 그러면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거 M 플러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거든. 그러면 이거는 하나만 더 해볼게. 보라색으로 색칠해보면 이번엔 뭐냐면은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는 이만큼이야. 요렇게. 여기 넓이를 지금 통째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저 넓이가 0.4987이다 이렇게. 여기가 0.4987이다.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에 계산을 할 때는 0.4987에서 0.341선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이만큼을 빼주면 내가 아까 색칠을 잘못했네. 여기 이만큼. 여기 넓이를 좀 구하려고 한 거니까 요 지금 내가 색칠한 부분에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괜찮아 이거? 잠깐 쉬고 할 테니까 좀 피곤한 친구들 환기 좀 하고 계속 해보자.
계속 해볼게. 일요일 아침에 많이 피곤해? 왜 피곤하지? 수업 끝나고 뭐 좀 운동 같은 거 안 해? 공부하기 바빠서? 는 아니잖아. 그거랑 별게 아니야? 집 아파트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표정 짓는데? 아, 여기 선현쌤 수업 들을 때 6층이라도 계단으로 다녀. 그것도 아니야? 깜짝 놀라네? 갔다 와. 난 일요일에 한 수업 끝나고 정리하고 3시, 4시쯤 돼서 집에 가면은 한 10km 정도 뛰거든. 쇽. 왜 뛰냐는 표정인데. 한 이제 50 몇 분 이렇게 가볍게 뛰면 그 정도, 1시간 정도 뛰는데 뭔가 그런 거 해야 돼. 공부만 하면 여름에 지쳐. 잠도 잘 자고. 이 표준전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근데 이제 완전히 확통을 개념을 처음 배운다라고 하는 입장을 하면은 이게 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좀 들어보면 되겠어. 일단 이거 이제 얘를 하는 목적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분포가 있어. 분포가 있고 70점이고 시그마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80점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거 A반이야. B반은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래 확률도 내가 평균도 다르게 잡아야 되는데 그냥 헷갈릴까봐 평균을 그냥 똑같이 잡을게. 근데 이 시그마 값이 20이야.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종 모양이 더 이렇게 낮아진다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70점일 때 이번엔 뭐 할 거냐면은 90점이 이 부분에 있어. 90점 이렇게, 그치? 해놓고 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A반에서 80점을 맞은 학생이 갖는 위치 몇 등인지, 그 얘기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봐보자.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그 비교를 앞으로 내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계속 하는데 할 때마다 뭘 하는 건 곤란하냐면은 이 70부터 80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 이거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치? 이거 우리 이에 대해서 배우지도 우리 배웠구나, 미적분이니까. 70부터 80까지 정적분을 매번 하는 거 계산이 힘들겠지.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랑 이거는 계산 구조가 달라. 70부터 90까지를 하더라도 이 시그마 값이 얘는 10이었고 얘는 20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값을 또 다르게 줘야 돼. 그 계산을 매번 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수학자들이 뭘 고안한 거냐면은, 이거 이렇게 매번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아예 그래프를 모양이 정해져 있는 그래프로 바꿔보자요. 모양이 정해져 있는 그래프로.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강제로 평균을 전부 다 0으로 바꿔버려. 0. 그러니까 얘를 평균을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 있지? 이 표준편차를 무조건 1로 바꿔. 1로. 얘를 평균을 0으로 바꾸면서 이 표준편차를 1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치? 그때, 그러니까 요 그래프상에서 요 지점이 있지. 얘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 중에서 어딘가를 지금 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지? 얘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 중에서 어딘가를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비교를 하면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야. 이 함수가 원래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이렇게 됐었잖아. 근데 그때 시그마 값이 다 1인 거니까 요 함수는 이것도 역시 외울 필요 없어. 루트 2파이 분의 그냥 1인 거야. 이렇게 시그마 값이 1인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2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그마 값이 1인 거니까 2분의 하고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이 m값 아까 0이라고 그랬지. m값 0인 거니까 이런 함수로 그냥 쉽게 좀 정리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어. 그냥 이렇게 만든 게 표준 전개 분포에 대한 그래프다 라고 이해를 좀 해보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표준화라는 개념이 중요해. 표준화가 이제 가장 오늘 중요한 개념이거든.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되겠어. 그러니까 표준화가 무슨 말인지 요것만 좀 한번 설명을 잘 들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하고 싶은 게 이런 거. p 값이 좀 전에 했던 대로 70에서 80 사이인 걸 구한다 생각해보자. p 값이 70에서부터 해서 80인 상황을 한번 구해볼게.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바꿔줘. 70에서 확률을 먼저, 평균을 먼저 빼. 평균. 그러니까 70 빼기 70, 그 다음에 x 빼기 70, 80 빼기 70. 이렇게 다 평균을 빼주는 거야.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요 시그마는 10이었지. 얘로 나눠줘 버려. 얘로 나눠주면은 10, 그냥 여기가 10, 여기가 10. 이렇게 나눠줬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수학에서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의하는 거냐면은 이걸 이제 집값이라고 정의. 얘를 지. 이렇게 정의하고, 요 값은 그럼 뭐가 되냐? 요거 지금 0이지. 0이 되고, 요쪽은 1이 되고,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P, 0, G, 1. 요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저 A반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좀 바꿔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표준화라고 하는 도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G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에다 이렇게 지금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 항상.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기다 한번 다시 봐볼게. B라고 하는 아까 그래프가 있었잖아. B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 70, 그 다음에 얘를 Y라고 둘게. Y라고 두면 이거 지금 90. 이거 계산을 한다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번엔 뭐 할 거냐면은 역시 또 70 빼. 그리고 이건 이제 계산 한꺼번에 해볼게. 70 빼기 70하고, 그 다음에 Y 빼기 70하고, 90 빼기 70을 하고, 여기서 여기 20으로 나눠주는 거야. 20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20, 20, 20. 이렇게 나눠줬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계산 결과가 얘는 또 이제 G라고 해석한다고 하면은 요쪽이 0이고, 이거 계산해보자.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이거 뭔가 지금 신기하다. 왜냐면은 얘랑 지금 확률이 이렇게 되면 집값이 0과 1 사이잖아. 얘 0과 1 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둘 다 이 80의 위치가 1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90의 위치가 요 1로 바뀐 거. 그치?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확률이 예를 들어서 0.4였다라면 여기도 지금 0.3인 거야. 이렇게 지금 딱 똑같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자꾸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이 표준화 G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의 공식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얘만 쓰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매해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내가 뭘 풀고 있는 건지 모르겠대. 근데 문제는 풀렸대. 답이 맞았대. 답이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푼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 이 공식에 자꾸 대입해서 풀다 보면은 풀리긴 풀려. 풀리기는 풀리는데 그 의미를 너희가 제대로 납득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져.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하게 공식을 써서만 푸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 더 알려줄게. 뭐냐면은 이 의미는, 얘 의미가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돼.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그냥 여기 10이고 여기 20이면은 약간 계산이 불공평한 거거든? 그걸 뭐로 나눠준 거냐면은 이 얼마나 전체 그래프의 분포가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 표준 편차 있지. 얘로 나눠주는 거야. 거리가 10이지. 거리가 10인데 얘를 10으로 나눠준 거니까 지금 이제 1이 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80이라는 거는 70 플러스 시그마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70 플러스 시그마. 시그마 값이 10이었던 거니까. 이렇게. 그치? 근데 90의 의미는 뭐냐? 70 플러스 2 시그마가 아니야. 왜냐면 이때 시그마는 내가 20이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여기도 지금 시그마 부분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실제로는 지금 같은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 봤을 땐 여기 10이고 여기 20이지만 얘는 시그마 값이 10이고 여기 시그마 값이 20이잖아.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을 10으로 나눴더니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 20을 10으로 나눴더니 또 20을 20으로 나눴더니 또 1이 되는 거고. 요 의미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돼. 상순이 이거 이해돼? 응. 민준이 이거 알 것 같다? 아. 우선 우리 그 책의 41쪽 한번 봐볼까? 이론책의 41쪽 한번, 이론책 없어? 잠깐만 기다려줘. 41쪽에 보면은 여기 그 표 밑에 그 그래프 밑에 표 있지, 그치? 그래프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는 표 있지. 이거는 어떤 확률과 통계 책이든 제일 뒤에 이 확률 분포표가 있거든, 그치?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계산을 인테그랄 계산이 있지. 이 인테그랄 계산을 매번 하게 하지 않고 우리한테 그냥 표를 다 만들어줬어. 예를 들어서 뭐 1.96을 구하고 싶다를 하면은 왼쪽에 1.9랑 그 다음에 그 위에 6 있지? 1.96을 따라가서 0.47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1.96이야. 여기가 1.96. 1.96이면 집값이 1.96이면 그때 여기가 0.4750이다. 이렇게 지금 표에서 준 거라 보면 되겠어. 그치? 근데 보통은 이 표를 다 주지 않고 그냥 여기 간단하게 숫자로 정리를 해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파악을 해주면 되겠다. 이 말 좀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헷갈린다라면은 42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 42쪽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 43쪽이랑 그 다음에 43쪽까지 42, 43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같이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이거 하나 20만 없나? 이거 책 없는 사람 다 있어? 42, 43쪽을 지금 잠깐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살짝 돼? 응. 문제를 좀 풀다가 의미 설명을 자꾸 반복해서 해줄게. 처음부터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적용하면서 또 다시 의미 설명해주고 할 테니까 누적으로 좀 알아가 보도록 하자. 43조까지 됐으면은 여기 있는 이제 문제들 쭉 풀면 돼. 여기 있는 거 풀면 되고, 이 42, 43쪽에 있는 거 헷갈리면 내가 좀 같이 설명해 줄게. 뭐 안 되는 거 있어? 아, 이거는 그냥 요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미리 알 필요는 없어. 이거 이렇게 됐어? 구제해줘야 되는데 일단 보고 이거 내가 다시 찝어줄게. 민준이 헷갈리는 거 있어? 42쪽에 있는 건 괜찮아? 요 이론은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시를 하나 봐보자. 내가 g를 시그마분의 x-m으로 정의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거 좀 헷갈리는 사람들 이거 다시 한번 봐봐. 얘 의미는 약간 이산항률 변수에서 배웠던 이 상황이랑 비슷해. 이 y라고 하는 거를 구할 건데 이 y를 어떻게 정의해서 우리 계산했었냐면은 이런 경우 있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2x 플러스 b. 이거 계산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민주 기억하지? 그 다음에 vy라고 하는 거는 얘는 v ay 플러스 b 인 건데 요거는 이제 b를 생략하고 우리 a제곱 vy로 이렇게 보기로 했어. vx로 이렇게 보기로 했어. 그치? 그러니까는 이 x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새롭게 정의한 확률 변수를 이 평균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걔의 확률 평균과 분산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상황인 거냐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에서 알고 있는 확률 변수는 x거나 y 이런 애들이야. x, y 이런 애들. x, y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거든. 그치?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이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바꿀 거야. 얘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 g를 계산하는데 이 g 값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야.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얘를 지금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그럼 해보면 요거는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x로 되겠지? 요렇게. 빠져나간 거 이해돼? 여기 변수 앞에 x 앞에 붙어있는 a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왔었잖아. 시그마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시그마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가고 뒤에는 거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지. 이거 됐지? 그치? 근데 원래 2x라고 하는 건 얘가 m이거든. 이게 m이기 때문에 m 빼기 m인 거니까 이게 지금 0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x의 원래 평균이 m이잖아. 그치? 거기서 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눴으면 걔는 이제 0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무조건 바뀌지, 무조건. 어떤 평균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빼고 나서 시그마로 나눈 거니까 그 평균은 항상 0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0으로 왜 바꾸냐? 좀 전에 너희 봤었던 그 표준 정규 분포표의 계산 자체가 평균을 0으로 놨을 때에 대한 계산이야. 지금 이렇게 바꾼 거라 보면 돼. 인준이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 더 해보면 V도 해보자. V 시그마분의 X 빼기 M도 계산해볼게.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아까 여기 썼었던 것처럼 해보면 시그마 제곱분의 1이야.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 이렇게 써주면 되고 뒤에 있는 요거 한번 이렇게 고쳐볼까? 얘는 V 시그마분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으로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해보자.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어차피 이 시그마분의 M 상수를 뺀 건 의미가 없어. 우리 이거 계산 안 하기로 했잖아. 얘는. 그치? 그러니까는 얘만 앞으로 빠져나가면 시그마 제곱분의 1하고 Vx로 이렇게 바뀌지. 그치? 근데 Vx의 정체도 얘 지금 시그마 제곱이야. 이게 원래.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이 곱하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를 새롭게 도입하면 무조건 분산이 1로 바뀌는 거야. 어떤 분산을, 어떤 표준 편차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항상 1로 바꿀 수 있는 식이다를 이렇게 보면 돼. 이거 이미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지장은 안 생기는데 그 의미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 예제 10번, 43쪽에는 예제 10번이 잘 풀렸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유형별 문제에서 쭉 풀면서 나랑 이제 같이 좀 보면 되겠다. 설명을 할 게 딱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 설명을 할게. 예지 뭐 몇 번 같이 해볼까?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없어? 헷갈리는 거? 일단 해보고. 지영이 헷갈리는 거 없어? 지영이 잘 안 된 거 있어? 아니야? 지금 괜찮아? 헷갈려? 예지 10번? 문장은 다 풀리는데 하나도 이해 못했어? 그래, 맞아. 문제는 풀리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은 73회 적어보면 원래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평균이 70이고 시그마 값이 3인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70부터 76까지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얘기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적분하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거를 무조건 0이고 시그마 값이 1인 요 그래프에 76의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돼. 76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냥 바로 정답부터 얘기해주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가 6차이지. 6차인데 시그마 값이 3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2 곱하기 시그마 차이인 거거든. 근데 그 2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눴던 사건이 지금 여기 이 부분이야. 0부터 2까지면 0.477이가 정답인 거야.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어떻게 되냐? 여기 원래 70x, 70, 76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거를 전부 다 70을 빼줘. m을 빼는 거야. m 빼고 여기서 또 m 빼고 76에서 또 m을 이렇게 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있는 3으로 이렇게 나눠줘. 3,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까 여기 썼었던 거 내가 지금 지웠는데 여기 있지? 무조건 요걸 이 확률 변수만 쓰면은 무조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로 바뀌어. 무조건. 이건 표준 편차 1로 바뀌어. 표준 편차 분산이. 이걸 쓰면 그 아까 그 계산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걸 쓰는 순간에 이미 얘는 요 그래프 위로 올라가 있다라 보면 돼. 이 그래프 위에. 그때 여기 0이고 얘가 지금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지금 이렇게 올라탔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해됐으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또 의미를 자꾸 생각해보고 물어보면 돼. G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이 부분 Z축이거든. 이렇게. 여기서 어디에 돼? 여기 이 값이야 이거. 근데 왜 얘는 대문자? 이거 그냥 소문자로 봐줘. 이거 지금 잘못 표기돼 있다. 이 Z 값은 0에서 0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건 지금 여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몇 번 해볼까? 얘가 시그마 값이 음. 2배 차이 나서 음. 그냥 여기 5 차이 나니까 여기 10 차이 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 맞긴 맞아.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정확하게 해볼게. 206번을 봐보면은 206번에 x는 10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 y라고 하는 거는 12의 4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이거에 p 값을 우리 뭘 구할 거냐면은 8x 13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은 8 빼기 10하고 2로 나누는 거지. 그 의미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해보면 8 빼기 10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고 여기는 x 빼기 10하고 2로 나눠주고 그다음 여기는 13 빼기 10하고 2로 나눠주고 이렇게 지금 바꾼 거지. 이렇게 바꿨는데 이 값이 우리가 이제 항상 얘를 우리는 G라고 부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확률 변수를 쓰면 무조건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로 바뀌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 계산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계산은 1.5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 해보면 얘에 대한 P는 뭐를 물어봤냐? 여기서 K, Y 그 다음에 16을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할 때는 이 밑에다 쓸게. 얘도 똑같이 해볼까? K 빼기 12 하고 4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Y 빼기 12 하고 4로 나눠주고 그 다음 16 빼기 12 하고 4로 나눠주고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계산이 1이야. 근데 이제 이게 얼마가 될지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치? 근데 여기랑 여기랑 숫자가 다르지. 그럼 못 풀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대칭성을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요 말의 의미는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1.5 지금 이런 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그치? 근데 이쪽이 1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1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1.5면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얘에 대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요 넓이랑 이 주황색 넓이가 똑같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5다라고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 그 의미 이해됐어? 몇 번 해볼까? 이게 시그마 차이로 보면 틀린 거예요? 아까 푼 대로? 높이가 그냥 달라가지고 맞아. 근데 그 풀이 맞긴 맞았어. 맞긴 맞았는데.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약간 아까 여기 차이가 5라고 얘기했었지? 5인데 2인 거니까 차이가 10인 때는 그 말 맞긴 맞아. 괜찮긴 해. 맞아요? 근데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만 볼 게 아니라 그거를 이걸로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이 이해된 거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맞아. 또 몇 번 같이 해볼까? 206번까지 했어.
어이구 벌써 이렇게 많이 풀었어? 괜찮아? 답 맞고 있어? 맞춰보면서 풀고 있어? 괜찮아? 오 잘했어. 답 맞고 있어? 아, 앞에서부터 해보는 거야? 재영이 괜찮아? 상황? 몇 등급이었어? 어. 아직 안 나왔어? 현서 이해됐어? 206번 좀 전에 설명한 거 이해됐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하면 그냥 모양이 다 똑같은 거. 어, 그치. 무조건 평균 0에 분산 1로 바뀐다 얘기한 거야.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비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수근이 괜찮아? 여기보다도 저번 시간에 더 헷갈려서 그게 더 헷갈려? 이 부분은 괜찮아? 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충을 한번 다음 주 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빨리 가야 되면은? 아직 수토 말고. 평일이요? 평일에. 올 수 있는 날 있어? 금요일 금요일? 아, 좀 늦는데. 월화 중에 없어?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안 돼요. 화요일 오케이, 화요일. 학통 앞에 지금 숙제 못한 부분 이해 안 된 거랑 여기까지랑 좀 다 해봐야 되겠어. 민주, 잘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야? 삼촌 헷갈리는 거 있어? 저기 있어? 아니야? 31번 잘 안 풀렸어? 아니 소리가 두 개로 풀었는데 답이 달라가지고 비교해보고 있어? 잘 안 되면 얘기해줘. 그죠. 맨 처음에 풀 때 이렇게 풀었었거든. 잠깐만. 처음에 한 개의 사탕을 한 번 꺼냈는데 A가 꺼낸 사탕이 딸기 맛이면 그럼 이거는 15개 중에서 이렇게 좀 꺼낸 거네. 네. 그치? 그 다음에 B가 꺼낸 사탕이 포도맛 사탕이 확률을 P라 하자 그랬으니까는 그러니까 한 번 꺼내놓은 거니까 이게 좀 다 합쳐서 핀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15분이 16인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방류는 거니까 14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포도맛 9개.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안 되는 이유? 얘는 1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요거는 지금 밑에가 조합이거든? 네. 그치? 근데 이 순서를 지켜야 돼. A랑 A가 먼저 딸기맛 사탕을 꺼내고, 그 다음에 포도맛 사탕을 꺼내는 경우를 지금 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꺼낸 게 딸기맛 사탕, 포도맛 사탕이거나, 포도맛 사탕, 딸기맛 사탕이거나가 지금 둘 다 들어있어, 여기.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치. 왜냐면 이게 15, 14인데, 여긴 15, 14한 다음에 2로 나눴잖아. 이 밑에 분모가. 그치?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꺼낸 거니까 그 안에 지금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이해됐어? 네.
또 헷갈리는 거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잘하는데? 224번 같이 해볼게. 224번은 이 정규분포라는 말이랑 표준정규분포라는 말을 구분을 일단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얘는 그냥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매번 달라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고, 이 표준정규분포는 무조건 얘를 요렇게 이게 바꿔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이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그리고 이거 바꿀 때 쓰는 표준화의 도구가 G는 시그마분의 X-M입니다. 이걸 이제 항상 적용을 같은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자. 그러면 P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P X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로 돼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계속 너희가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대칭성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 8보다 작거나 같다랑 12보다 작거나 같다면 예를 들면 8이 이런 데 있다 생각해 볼게. 이렇게 8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 이 부분이지. 이렇게. 그치? 그럼 1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둘이 확률이 같으려면 요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이 이쪽에 있을 거야.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주면 여기가 지금 12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 확률이 지금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평균은 1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이거는 내가 너희한테 이제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건데, 연습이 되어 있으면 8보다 작거나 같다나 1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중간은 10이겠네? 이 생각을 지금 바로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10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10인 걸 이렇게 좀 숨겨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이 도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G는 2분의 X 빼기 10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PX가 14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표에서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얘는 P하고 G는 2분의 14 빼기 10인 거야. 이렇게 바로 바꿔주면은 요 값이 2거든. 그치? 2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2분이 0이면 여기 2. 근데 여기에 확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표에 봐보면 0부터 2까지 확률이 여기 0.477이거든. 여기가 0.477이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럼 여기는 0.22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얘지 이해됐어? 요 G값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계산은 이거야. 내가 지금 G로 바로 바꾼 게 헷갈린다라면은 또 이렇게 해보면 돼. X에서 10 빼고 2 나누고 2분의 14 빼기 11. 원래 지금 P 이걸 지금 구한 거죠. 이렇게. 이걸 구한 건데 요 값이 G값이다. 이게 항상 G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승호 이거 이해돼? 요거 좀 헷갈려? 괜찮아? 좀 찝찝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 자꾸 얘기를 해줘.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줄게. 재영이 몇 번? 가볼까? 시그마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그마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은 400개 임의로 답을 할 때 K개 이상의 문제를 맞추면 0.01이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0.01이면 일단 2.5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2.5인 거야. 그치? 그러면 시그마 값은 어떻게, 이거는 오지선다인 거니까 그냥 5분의 1로 생각해야 돼. 그냥. 그럼 시그마 값은 이거 할 수 있어? 알수 있어. 5분의 4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마지막 오늘 개념 하나만 좀 더 같이 봐보도록 하자. 예시를 잘 봐봐. 주사위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정리했다 해볼게. 확률 변수 x로 이렇게 정리했어. 그치? 근데 이거 이제 몇 번 던질 거냐면은 10번을 던져볼게. 10번. 10번을 던진다 하면은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무슨 개념이 떠올라?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한 거거든. 그치. 이렇게 잘했어. 뿌듯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10의 6분의 1인성이라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하지 말고 뭐 할 거냐면은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확률 분포표를 한번 표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x가 있고 0, 1, 2 해가지고 10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 각각에 들어가는 확률들은 또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지. 그치?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지.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거 얼핏 봐도 이거 EX가 6분의 10인 거니까 1과 2 사이에 있지. 평균이. 그치? 그러니까 이게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10까지 이렇게 있다를 했을 때 쭉 간다를 하면은 1과 2 사이쯤이 이제 최대값이 된다를 볼 수 있겠어. 뭐 1, 이거를 지금 표시를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얘가 컸다가 여기 이렇게 작아졌다가 3일 때부터 확률이 이제 작아져. 점점. 여기 확률이야.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얘가 뭐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지금 간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이거 이해했어? 여기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들을 다 그래프 위에다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그지? 딱 보면은 전혀 정규분포처럼 안 보이지. 이거는. 그지? 실제로 정규분포가 아니야. 이거. 근데 만약에 되게 재밌는 형상이 뭐냐면은 30번을 돌리잖아? 그 30번을 하면은 근데 B30의 6분의 1이고 그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 이거 지금 평균이 5 정도 되지? 그치? 이거를 역시 이것처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래프에다 점을 다 찍어보잖아? 승환아, 이것만 잘 들어봐. 이제 끝났어. 점을 다 찍어보면은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지금 평균 5지? 5쯤이니까
O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게 그래프가 신기하게도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야. 이걸 지금 다 표시를 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정규분포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이론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어. 만약에 50번 돌리잖아? 50번 돌리면 그때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50번에 6분의 1 곱하기 60하면 8 정도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런 형식. 이게 n이 50일 때. 그 다음에 여기 n은 30일 때 이게 n은 10일 때거든. 그럼 언제 정규분포가 되고 언제 정규분포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 하면은 이론의 원칙은 있어. 뭐냐면은 이 n 곱하기 p가 5 이상이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가 이론이야. 5 이상이면. 근데 절대로 학교 시험에서 아슬아슬하게 4.8이나 6이나 이런 식으로 안 나와. n 곱하기 p가 4.8이나 6이나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 한참 그냥 크게끔 만들어서 그냥 이항분포를 자연스럽게 정규분포로 바꿀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 말을 내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우리 지금 어떤 고리를 갖고 있었냐면은 m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있어. 그치? 이거를 그러면 지금 배웠던 건 뭐냐면은 요렇게 바꿔준다를 배운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걸 쓸 때 g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 표준화 도구를 쓴다 지금 이렇게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평균이랑 분산을 이렇게 바로 알려주질 않았어. 알려주질 않았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아까 재영이 물어봤던 거 이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됐다라면은 이때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꾸고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n 곱하기 p가 5 이상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문제가 나오지도 않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지금 보면은 얘는 b 30의 6분의 1이면은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고치는 거야. n 5에 그냥 5 곱하기 6분의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치? 여기 30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3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야. 하고 나서 정규분포로 바꾸고 이걸 다시 0,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꾼다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한 단계가 더 생긴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예시를 한번 봐봐. 근데 이제 너희가 문제 풀 때 실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주사위를 720번 던졌대. 720번 던지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1의 눈이 95회 이상 그 다음에 130회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 P에 대해서 X P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은 그거 이미 일단 이상하지. 여기 이렇게 지금 보면은 P 있고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 이렇게 가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95 있고 130 있고 쭉 갈 텐데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원칙은 이렇게 돼야 돼. 95인 상황은 720 C 95 하고 6분의 1에 95승 그 다음에 6분의 5에 720 빼기 95승 요거 지금 하나 쓴 거야. 그치? 이거 P가 95일 때에 대한 상황. P가 아니라 X가 95일 때에 대한 72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95번 나올 확률은 지금 이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720번 던졌는데 주사위를 1의 눈이 96번 나올 상황은 이거지. 6분의 1에 96승에 6분의 5에 720 빼기 96 요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더하기 해가지고 720C 130에 6분의 1에 130승 그 다음에 6분의 5에 720 빼기 130승 이걸 계산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때 눈치를 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항분포 문제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항분포 문제야. 근데 문제 옆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집값에 대해서 여기 1일 때, 2일 때 하면서 여기 뭐 0점 몇이 되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자동으로 바꿔야겠네 생각하면 돼. 그지? 두 번째는 이 시행의 수가 말도 안 되게 높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확률을 계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문제구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 거니까 얘를 이해를 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어. 그치? 여기 아직 다 안 풀었으면 여기 표시를 해놓거나 사진 찍어서 놓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 얘를 먼저 오늘 마저 풀어보는 걸로 할게. 마저 풀고 이거 정리됐으면 여기만 풀지 말고 앞에 지금 이산항률 변수까지 안 푼 문제들 있잖아. 그거 풀고 채점하는 거를 먼저 하고 얘를 하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너무 숙제 밀려있으면 좀 미리 우리 같이 클리닉 해야 될 수밖에 없어. 다음 주에 좀 부를 테니까 선생님께 부탁해가지고 다 잡아 놓을게. 시간을 잡아 놓을 테니까 예진 당연히 와야 되고 해가지고 보충을 좀 해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대로 해놓기. 다음 시간에 통계적 추정까지 개념을 끝낼 거야. 끝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풀고 할 거니까 좀 정리를 좀 잘 해와줘. 자리를 옮겨서 계속 해보자. 그러면 우리 자리를 옮길게요.